저희 마을에 산다 사업은 장애 비장애 통합 모임 사업으로 마을 안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친구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산다를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사업 개요로 마을에 산다는 무엇인지, 함께하는 사람들과 주요 활동 내용, 사업의 성과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산다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우선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기능 재활,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충실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현재의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강조하는 권리 기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인권 구현의 원칙과 방향, 실천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이러한 흐름은 한 사람이 지역사회에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연립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하며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흥의 지형적 특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전체 면적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주거 밀접 지역이 전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는 데 반해서 대중교통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또한 각 권역별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성 약화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공동체성 약화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데요. 특히 1인 가구 제가 장애인의 경우엔 외부와 단절되어 주변 이웃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홀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겪는 고립된 환경과 사회적 관계 교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성 약화와 맞물려서 현재 우리 사회는 돌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로드맵은 복지, 보건,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성과가 있었지만, 공적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마을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관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2020년부터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지지개발 체계 및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을에 산다 사업을 계획하여 장애 비장애 통합 모임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안권 7개 모임, 능곡권 4개 모임, 장곡권 2개 모임으로 총 13개 모임이 마을에 산다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총 70분, 70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2022년과 비교해서 참여하시는 인원 및 참여 모임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에 산다 주요 활동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간순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역사회 홍보부터 모임 간의 연계 활동까지, 연계 활동을 통한 관계 확장까지 주요 활동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홍보 활동으로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장애 당사자가 많이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나 빌라 단지에 가가호우 방문 부착 홍보를 진행하였고, 관계가 필요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강점과 자산을 좀 확인하여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자분께서 뜨개질을 좋아하시고 누군가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사회의 뜨개질 모임을 만들어 드려서 같이 관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요. 또 독서를 좋아하시고 또 독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장애 당사자분들은 지역사회 독서 모임을 만들어 드려서 같이 관계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주민 만나기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과 만나서 사업의 취지를 안내하는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장곡동 임대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님을 따로 만나 뵙고 사업의 취지를 좀 안내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 단지 내에 있는 공유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 안에서 뜨개질 모임이나 여러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는 이런 지역사회에 있는 마을 자원들을 통합 모임이나 장애 당사자분들과 연결하는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찾아가는 복지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관은 월 1회 각 권역의 임대 아파트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을 찾아가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입니다. 현재 총 5개 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각 담당 선생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각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주무관님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독려하는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임 구성입니다. 모임 구성은 참여자 선정 및 모임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 여부를 확인하여서 모임의 현재 상황보다는 의미와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서 선정하였고요. 오리엔테이션의 경우에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각 권역별 모임 발대식을 통해서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모임 활동은 자율적으로 계획하여서 월 2회 이상 모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을에 산다 활동비는 관계 중심의 모임 운영을 위해서 1인당 2만 원씩 지원해 드렸고, 월 소액의 활동비를 통해서 모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만남을 통해 모임의 소속감과 유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담당자 모임 초대입니다.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담당자가 모임에 참여하여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였고, 모임 활동에 제한되는 사항들이나 갈등 관계, 모임의 지속 가능성, 활동의 다양성들, 모임의 개방성 등의 촉진을 하였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을에서 배운다입니다. 마을에서 배운다는 마을 공동체 교육, 주민 리더 교육, 인권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고, 구성원들이 모여서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통합 모임으로서의 의미와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통합 모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활동 및 성과 공유입니다. 리더 간담회 활동 공유회, 성년 행사 등을 진행하여서 활동을 공유하고 모임 간 연계 활동을 논의하는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특히 송년 행사는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또 참여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 외에 지금 현재 SNS 밴드 등을 개설해서 현재 한 60명 정도의 참여자가 참여하고 계시고, 실시간으로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소통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모임 간 연계 활동입니다. 각 모임이 서로에 협력하여 관계를 확장하고 마을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가 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이 다른 모임의 참여자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넓히고 더 큰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었으며, 마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을 바자회, 명절 행사, 거리정화 활동 등 각 모임의 구성원이 제안을 하고 다른 모임과 연대하여서 마을 활동이 주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마을 바자회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리더 간담회를 통해서 몇몇 구성원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주체적으로 준비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바자회를 준비하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모임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지역의 수익금을 조금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지역의 이제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수익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는 모임과 모임 간의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성과입니다. 마을에 산다 참여를 통해서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모놀 모임에 참여하시는 장애 당사자분께서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모놀을 통해서 함께 맛집도 다니고 소통하는 것이 일상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표현해 주셨고요. 또 다른 모임의 장애 당사자분께서는 집에 계셨을 때는 이제 좀 무료한 일상들이었는데 모임을 통해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더 마시면서 하루 반나절이 후딱 흘러가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무료했던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이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모임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루터기 모임에 참여하시는 비장애인 당사자분께서는 발달장애인 분이 노래방 환경에 좀 적응할 수 있을까 좀 우려되었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분께서 잘 적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던 고정관념이 부서졌다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또 화이팅 모임에 참여하시는 비장애인 분께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항상 도움만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내고 나니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 내용은 보고서 79페이지에 당사자분께서 수기로 작성해 주신 내용인데요. 요 내용은 저희가 음미하는 바들이 좀 커서 그 내용을 돌아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임 참여를 통한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서로의 일상을 돌보는 공동체인데요. 한 모임의 참여자분께서는 한 구성원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모임원들과 같이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네, 서로를 챙기고 연락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안미구 모임에 참여하는 장애 당사자분은 본인의 청각 장애를 갖고 있지만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당사자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서로의 일상을 돌보며 서로 의지하고 돌보고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입니다. 네, 들꽃 모임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바자회에 참여하시면서 본인의 그런 도움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이 좀 감사하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지역사회에서 꽃가꾸기 하고 있는 모임은 화단을 열심히 가꾸니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또 지역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임은 관계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이야기로 듣는 참여자의 변화입니다. 이웃과의 만남과 역할이 가져온 이땡땡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땡땡님은 62세 지체장애인으로 40대 중반 갑작스런 근육, 희귀 질환을 얻게 되셨고, 그로 인해서 가족과 주변인들과 관계 단절이 된 상황이셨습니다. 21년 10월 달에 장곡동으로 이사 오시면서 그 고립감이 조금 더 심화된 상황이었고요. 당시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면서 모임에 참여하실 것을 권유드렸을 때 몸도 불편한데 내가 무슨 모임을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애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과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바라본 이 땡땡님은 인자하고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당사자가 가지고 계신 강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임 사업에 참여하실 것을 수차례 권유드린 끝에 모임 사업에 참여하게 되셨고요. 현재는 모임 회장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회원들을 다독이고 적극적으로 모임 장소를 알아보시는 등 이전과는 훨씬 밝아진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최근에는 모임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휠체어 이용에 조금 제한되는 이런 환경들을 바꿔야 한다라는 인식들이 생기셔서 변화를 위한 실천을 위해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땡땡님을 통해서 이웃과의 만남과 역할이 가져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을에 산다 향후 지향점입니다. 첫째로 마을에 산다는 활동이 아닌 사람이 중심입니다. 활동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활동도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람 간의 관계와 소통을 통해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하였고, 진정한 성과는 활동 그 자체가 아닌 사람 간의 연결과 성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며 나누고 함께하는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활동보다 사람이 중심인 관계에 집중하여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모임의 개방성입니다. 지역 내 장애 당사자분들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칭찬자들을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존 모임과의 연계를 통해서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모임에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기존의 모임이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지하여서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통합 모임으로서의 역할 기대입니다. 통합 모임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모임의 구성원이 인식 전환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교육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구성원이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임의 의미와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고, 작은 역할을 통한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통합 모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개질 모임 같은 공예 모임이 마을 바자회, 마을 축제에 부스를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내는 힘입니다. 장애 당사자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목소리를 내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커지길 기대합니다. 관계를 통해 쌓은 이 힘은 장애 당사자가 마을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자 지역사회와 더 깊이 연결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권 실천을 통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